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 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을 찾고 계십니까? 2014년 새로운 교육과정,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 분석 포커스 과정을 소개합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첫 난관이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이유는 낙찰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감으로 하는 시세조사는 그만두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겉보기에 시세조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투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화법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를 낳기 마련이죠.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에서는 시세조사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실전으로 연습하고 체크하여 완벽한 시세조사에 정확한 시세분석으로 낙찰의 길을 인도합니다.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며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국내 유일,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으로 다양한 물건의 시세조사를 하며 보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낙찰가 선정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매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만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할 게 40강 스타트잖아요. 그죠? 한 달에 2번씩을 하면은 40강이면 20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 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년 8개월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갈 수도 있는 게 중간에 이제 세무 특강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사장들의 강의를 이렇게 또 일정을 조율해서 강의로 초청을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를 특강을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법무사랑 변호사들은 이제 돈 버는데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사람이 없으면 돈 벌기가 어렵죠. 그죠? 모든 돈은 어디에서 나오죠? 1번 땅에서, 2번 사람한테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벌기로 원하면 섬에 살아야 돼요? 대도시에 가야 돼요? 대도시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벌고 싶으면은 해외로 가는 거죠. 그죠? 한국에서 아무리 글을 잘 써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책이 안 팔려요, 잘. 한국한테만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약간의 시덥잖은 일종의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솔직히 한국 사람이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쓰면은 홍길동전 같은 게 반지의 제왕 아닌가요? 그잖아요. 뭐 도술 부리고 전우치전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을 건데 영어로 써놓으니까 전 세계 그 영어권에서 그게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글만 잘 써도 큰 돈을 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이제 미국에서 경매를 이렇게 가르쳤으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죠. 새로운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책을 썼으면 유럽에서도 영어권에서 팔렸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버는 돈이 쥐꼬리만큼 이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경매에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내가 왜 이 경매에 대해서 남들은 벌써 20년 전부터 해왔던 거를 나는 이제서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경매라는 자체에만 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매의 다음 단계까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미국이나 뭐 이런 것까지 보시듯이 크게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경매 초심자들한테 가장 중대하게 조언하는 게 뭐냐면 요 앞에 거에 집착하는 버릇을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공부에 집착을 하죠. 공부. 지식. 지식은 꼭 필요하지만 지식이 전부다 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는 순간부터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이제 사자성어로 이제 그 사자성어가 아니죠. 고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충록자 불견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을 축자예요. 사슴 녹자. 사슴을 쫓는 자는 뭘 보지 못한다? 네, 산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5일 정도 굶었는데 지나가는 사슴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슴을 쏘려고 이렇게 막 쏘면 사슴이 가만히 맞으려고 기다리지 않죠? 요리조리 피하면서 막 도망가면 좋은데 막 도망간 다음에 뒤를 한번 보잖아요. 멈춰서. 그러면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쫓아가. 그죠? 아예 한 번에 눈앞에 사라져버리면 쫓진 않죠. 앞에서 앙짱알짱거리면서 이렇게 자꾸 쏘면 살짝 피하고 달려가면 가고. 실제 그러죠. 짐승들이 그런 식으로 도망을 다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거의 다 태반이 그렇습니다. 태반이. 대부분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사업을 해도 똑같아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빨리 손 터는 걸 뭐라 그러죠? 손절매라고 합니다. 빨리 손을 털어버려야 돼. 손해를 보더라도. 자,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턴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인들은 여기에서 가속도가 붙어서 관성의 법칙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려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서 한번 재미를 못 봐도 계속 해보려는 어떤 마음들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뭐죠? 이렇게 땅을 요만큼 파가지고 정말 30cm만 더 파면 보물이 상자가 딱 있는데 여기까지 파보고 너무 많이 판 것 같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이게.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한우물만 팔아. 얘기한다 이게. 여기서는 한우물 팔아 그러고 여기서는 빨리 손 털어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이냐. 갈등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한우물을 팔지 손을 털지 그걸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거는 계속 가야 되는 거가 있고 어떤 거는 빨리 포기하는 게 몸에 이로운 게 있다. 그죠? 자, 그것을 알아보는 지혜하고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하고 눈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으라도 다니면 되죠. 어차피 자기 문제, 중도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고 하니까 남한테 조언을 받아보고 여러 책을 보고 어떤 견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건 포기하는 게 빠른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좀 더 가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름 알죠. 그죠? 물론 100%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 이게.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게 혼자 지혜가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자꾸 물어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돈을 벌 때. 독학으로 자기 혼자서 되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이리저리 조사한 사람이 더 많이 벌죠. 그걸 우리가 가게 하나를 오픈해도 뭔 조사한다 그러죠? 시장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닭집 하나 열려고 해도 그렇고 문방구를 하나 차리려고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 이걸 차렸을 때 괜찮을까? 여기 뭐 다른 학교 앞에 가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조사한 다음에 오픈하잖아요. 그런 거를 조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경매라는 거를 선택을 할 때 그 경매라는 걸로 어떻게 돈을 벌고 무엇을 공부하는 게 이로웠고 어떻게 돈을 굴려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집안을 단도리를 쳐야 되는 것인지도
시장 조사를 좀 먼저 하면 되는데 대부분 경매를 입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통닭집 하나 차리는 수준 정도의 시장 조사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통닭집을 차리려면 보증금 들어가죠. 그 다음 인테리어 해야 되죠. 권리금 달라고 그러죠. 시설비 넣어야 되죠. 자, 돈이 지급되니까 어떻습니까? 고민이 들어간다. 근데 경매라는 곳에 입문하려고 하면은 투자를 질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한 알몸 상태로 모든 걸 자기식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 한 건을 입찰을 하려고 하거나 경매 투자로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국가한테 2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중해지겠죠. 그죠?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막 이제 뭐 생각나죠? 본전 생각난대요. 본전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쓰게 되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그런 어떤 학습 구조 때문에 경매하는 쪽에서 이상하게 막 무대뽀가 많이 생기고, 굉장히 상식적인 고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건. 그 원인이 보면 다 금방 들은 원인에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첫 시간은 앞으로 40강을 꾸준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40강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성을 얘기하죠. 어떤 성을 이렇게 지을 때, 잔돌, 자갈로 성을 짓습니까? 큼직큼직한 돌로 짓습니까? 성을 딱 지으면. 큼직큼직한. 요즘 같은 경우는 큼직큼직한 걸로 이렇게 옛날엔 다 옛날 성들 다 이렇게 지어지죠? 네. 그래 놓고는 이런 틈에다가 요즘 같으면 세면을 발라버리죠?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세면이 없었어요. 그럼 뭘 씁니까? 진흙, 또 자갈 같은 거 넣잖아. 그죠? 이렇게 성 같은 데 보면 이런 데 뭐 막 껴가지고 빈틈을 막 메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경복궁을 가도 대신들이 앉아있는 근정전에 가보면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아플 정도로 투들투들하죠? 근데 이제 자금성 같은 데 보면 착 밀어놔가지고 깔끔해. 근데 우리나라는 좀 토들토들해. 자, 이렇게 또 어디죠? 마추픽추인가? 그 마추픽추 아시죠? 그 어느 나라에 있죠? 페루? 마추픽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면은 성들의 이런 데가 보면은 거기하고 또 어디더라? 캄보디아 쪽에 국경에 있는 거 뭐죠? 프랑스에서 발견한 그 뭐죠? 황금의 사원인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일단 치고 거기에 어떤 그 성은요, 여기에 A4지 한 장을 찔러 넣어도 안 들어간대요. 돌로 이렇게 쌓는데 틈이 없는 게 틈이 A4지를 밀어 넣으면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돌을 깎는 기술들이죠.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고, 우리가 성은 경매라는 어떤 든든한 성, 지식의 성을 쌓는 데 있어서 이런 굵직굵직한 돌들에 해당하는 학문들이 있죠. 그게 이제 권리 분석이다, 경매 실무다, 뭐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한 돌이라면 여기에 굵직굵직한 거를 그럼 배우면 나는 경매의 달인이 되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사이사이에 빈 구멍들을 메꾸는 자갈이 필요합니다. 이 자갈들이 안 메꿔지면은 성이 지지가 약해요. 밀면 쓰러져 버리기도 하죠. 그 자갈들 역할, 세멘트의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지금 하는 알토란 같은 이런 지식들이죠. 그러니까 잔지식들이 없으면 링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됩니다. 대부분 이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줘서 하나의 큰 그림이 되죠. 돌을 갖다가 한 1000개를 저기다가 던져놓으면 돌 무더기죠. 그죠? 근데 돌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만들고 세면을 딱 붙여놓으면 뭐가 됩니까?
집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돌이어도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요. 지식은 되게 많은데 돈 벌어오는 거 없는 사람들 많죠? 많습니다. 아는 건 되게 많아. 근데 얘가 쓸 줄 모르는 거야,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그걸로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이 쓰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데 이게 삶의 지혜가 있고 돈 버는 기술이 사실 따지고 보면 옛날에 다 나왔던 거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단추로 공매와 경매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제는 사실은 항상 어디에서 출강 요청이 돼서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경매, 공매를 아는 분들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을 받는데, 이제 어디 이제 외부에 출강을 하면 경매하고 공매를 소개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늘상 하는 얘기가 맨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겹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또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떻게 새롭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도 맨 KBS, SBS 하는 게 똑같죠? 일본 거 갖다 베끼면서 하는 내용들은 보면은 작년에 한 드라마 똑같고 금년에 한 드라마 같은데 뭔가 파격적인 거 하나씩 넣어줘야 돼. 막 반전을 하나 넣든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대도 않는 소리 막 짓거리는 드라마 요즘 많잖아요. 그런 형태의 어떤 컨셉을 제가 잡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매와 공매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방송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특징은 뭐죠? 부동산? 도매 시장이다. 요게 매력의 거의 태반이라고 보셔도 돼요. 싸게 파는 시장이구나,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옛날에 보면 부천 남부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재래시장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재래시장에는 출입구가 있죠. 예를 들면 출입구가 이렇게 부천 남부시장 얘가 도로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가 막 지나다니죠. 이렇게 지나다니면 여기가 좁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앞에 초입에가 뭐가 있어요? 막 팔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행상이 여기까지 있죠. 막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부천 역사까지 입구가 여기 또 입구가 있고 여기도 입구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한번 가만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층을 딱 들어가면은 여자 화장품 꼭 있죠? 그죠? 여자들이 지갑을 가장 많이 열죠. 그러니까 1층에는 가장 여자들한테 팔리는 것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카레이터 타고 가면은 층별로 남성용, 아동용 이런 걸 배치를 하고 9층이나 10층에는 문화센터를 놓고 문화센터는 당연히 앞에는 밥집이 존재하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 지갑을 열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재래시장은 그런 규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언젠가 제가 시장을 보다가 여기에도 생선이 있어요. 여기도 야채가 있어. 고깃집도 있고. 그러면 급하면 여기서 사고 뚝 나와버리면 되죠. 여기서 사가지고 탁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장이 다 뭐가 필요해서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지. 그죠? 근데 들어가서 뭐 있냐 보면 여기에는 게나 생선 같은 게 한 집이나 두 집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생선집이 쭉 연결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고기가 주로 팔고. 즉 초입에서 시장을 보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싸게 돈을 지불한대요. 초입에서 하면 제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가서 요 안에서 여기서 사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더 싸요. 그 다음에 더 생물이나 신선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자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초입에서 깔짝거리면 돈 구조가 많이 나가는 거고 같은 부천 남부시장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이지만 조금 더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걸 사더라 이거예요.
같은 경매나 공매가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들어왔지만 많이 공부 안 하고 많이 안 돌아다니고 집 앞에 거 사대끼면 가까운 데서 사재끼면 비용 구조가 올라간다고 품질 나쁜 것들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들어오면 이 시장의 초입에서 끝까지 다 살펴본 연후에 이 시장에 1층은 뭐가 있고 2층은 뭐가 있고 그래야 백화점을 아는 것이듯이 여러분들이 시장을 딱 들어오면 여기에는 야채가 신선하고 여기에는 뭐가 신선하고 여기는 뭐가 신선해 하고 이제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파악이 되면은 앞으로는 야 고기 먹자 우리 그럼 삼겹살 그럼 내가 사올게 그럼 막 가가지고 마치 정해놓은 자리에 가서 삼겹살 사고 여기 가서 뭐 사고 뭐 된장 사고 마늘 사서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시장을 잘 본다. 대부분 그 이사를 가서 시장을 가면은 밥 줄 생각을 안 하고 여자가 나가서 한 통은 안 들어온다. 이걸 시장 조사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매나 경매의 부동산의 도매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구매를 하시려면은 기본적인 게 이 시장의 구조,